지하철 화재 사고 대피 요령을 강의할 대구 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정효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 전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영상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화재는 흔히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지하철 화재 사고, 그 원인과 대피 요령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먼저 지하철 화재의 위험성, 화재의 원인, 화재 시 대피 요령, 평상시 알아둬야 할 예방 수칙, 마무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화재 시 대피 요령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화재 시 훨씬 위험한 환경입니다. 밀폐된 지하 공간의 위험성, 다수의 인원과 다양한 계층이 탑승한다는 점, 탈출 경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연기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단 한 건의 방화 사건으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이 발생하였고, 지난 5월 서울 5호선 화재에서는 부상자 21명, 400명이 대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서울 지하철 3호선 화재에서는 부상자 1명, 370명이 대피하였는데, 이때 열차를 타고 있던 승무원의 빠른 대처로 부상자가 1명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 화재 왜 일어날까요? 지하철 화재는 전기 설비 이상, 브레이크 가열, 승계 소지품, 세 가지 기계적 요인과 방화 및 번제, 운행 중 장애물 충돌이라는 두 가지 인위적 요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탄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재 발견부터 대피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를 발견했을 때 불이야! 불이야! 외친 후 열차 양쪽에 위치한 비상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비상인터폰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옆에 버튼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고 놓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종합관제소나 119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시에는 반드시 차량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차량 번호는 열차 통로 출입문 위쪽이나 비상인터폰이 설치된 벽면에 적혀져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합니다. 소화기 또한 열차 양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먼저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뽑아 불 쪽을 향합니다. 손잡이를 움켜 잡은 후 마지막으로 분말을 쏘면 됩니다. 지하철 내에는 바람이 불지 않지만 혹시 바람이 느껴진다면 바람을 등지고 분말을 쏴야 됩니다. 이제 열차를 탈출해야 됩니다. 열차의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열차에는 수동으로 문을 여는 수동 개폐 장치, 즉 비상레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레버는 출입문 비상코크, 비상핸들, 비상손잡이입니다. 출입문 비상코크는 공기로 조절해서 여는 것이고, 비상핸들과 비상손잡이는 전기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열차마다 설치된 게 다르기에 하나하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입문 비상코크입니다. 출입문 비상코크는 출입문 옆 의자 아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덮개에 손잡이를 잡아 덮개를 열고 밸브를 몸쪽으로 당긴 후 손으로 문을 열면 됩니다. 비상코크는 공기로 조절하는 것이기에 라는 소리 듣고 문을 열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핸들입니다. 비상핸들은 출입문 옆 벽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덮개를 열고 안에 보시는 빨간색 핸들을 아래로 내린 후 손으로 문을 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손잡이입니다. 비상손잡이 또한 출입문 옆 벽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덮개를 열고 손잡이를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시면 됩니다. 화재 시 당황해서 오른쪽 시계 방향 헷갈리는 경우에는 안전에서 비상으로 오도록 손잡이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수동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스크린 도어입니다. 스크린 도어 또한 수동으로 열 수 있고 여는 방법이 다르기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가 정시에 정차한 경우에는 세 가지의 스크린 도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손으로 손잡이를 젖혀서 열어서 탈출하는 방법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닥에 있는 폰네버를 누른 후 문을 열고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열차가 정시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비상문 가운데 빨간색 손잡이를 앞으로 밀고 탈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강장에 배치된 인명구조 장비함에서 하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옷소매나 손수건을 이용해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정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천장, 벽면, 바닥에 설치된 피난 유도등을 따라 비상구로 대피하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 많이 보셨죠? 여기에 3개의 야광이 있습니다. 이 중 가운데 긴 쪽이 대피구로 향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따라가시면 비상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승강장에서 휴대용 조명등을 발견한 경우 사용해서 대피하셔도 됩니다. 대피 요령을 4가지로 정리하면 신, 진, 탈, 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 화재를 신고하고, 두 번째, 진,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고, 세 번째, 탈, 열차를 탈출하고, 마지막으로 대, 비상구로 대피하자. 신, 진, 탈, 때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피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야 외친 후 비상 인터폰으로 기관사에게 신고를 합니다.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합니다. 열차의 조리문을 수동으로 열니다. 조리문 비상 코크 사용 방법, 비상 핸들과 비상 손잡이 사용 방법입니다. 스크린 도어 동안 수동으로 열고 나갑니다. 열차가 정시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문에 손을 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피할 때는 낮은 자세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되시나요?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피 요령을 배웠지만 평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철을 이용할 때 비상설비, 즉 비상 인터폰, 소화기, 비상 레버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혹시나 타는 냄새, 연기가 발견됐을 때 빠르게 기관사나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소방청, 행정안전부, 각 지역 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비상탈출 안내 영상이 등재되어 있기에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이와 함께 혹시 탑승할 경우에는 사전에 탈출 시뮬레이션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퀴즈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소화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안전핀을 뽑아야 된다. 정답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하철 출입문은 수동으로 열 수 없다. 정답. 오늘 너무나 교육을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 X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재 시 연기를 피하기 위해 손으로 코와 입을 막는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손으로 막을 시 손틈 사이로 연기가 흡입될 수 있고 손에 묻은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 있으며 손이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옷소매나 손수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입니다. 지난 2월 18일은 대구 지하철 참사 22주기였습니다. 저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며 눈앞이 깜깜하고 숨이 막히며 귓가에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함께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